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 7시 4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쳐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이화공영, 우리 어제 종가매매 종목이었습니다. 이 이화공영 MB 사면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화공영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공시가 떴었는데요. 이화공영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공시가 떴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안에 이 조건에 맞을 때는 단일가 거래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에서 이슈가 많고 상승을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공시가 떴는데 훈장 하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16일 청와대 회동, 16일이면 내일입니다. MB 사면 건의될 전망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3구 대선 일주일 만에 내일 차담 형식으로 정권 이양에 관해 가지고 논의가 있을 건데요. 그때 MB 사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또 이재용 JY 이재용과 관련한 이 사면 복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3구 대선 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산 발언 때문에 회동 분위기가 좀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차피 정권 이양 때문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문재인과 윤석열의 이러한 그 대선 후 청와대에서의 첫 만남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화공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선침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문재인 이러한 그 MB 사면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정권 이양 시기에 이러한 그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3대 수혜주가 건설, 우리가 대우건설과 같은 종목들, 오늘 또 삼부토건 이런 그 건설과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원전 그리고 또 플랫폼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렇게 3대 공약 관련주고요. 어제 제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추천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관련해서도 50조 이상의 이런 지원금이 또 정부에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주로서의 또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러한 정책주가 와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뭐 이런 그 지금까지에 있었던 정책의 완화가 와이노믹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판국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추가 배치 얘기 나오면서요. 중국하고는 지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지금 하락을 할 거고요. 뭐 원정, 건설, 플랫폼, 반도체 이와 같은 와이노믹스 관련주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그 공약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수혜주가 윤석열 와이노믹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관련주들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대북 정책주, 그리고 소부장 수혜주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테마주였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에 좌파 정부에서 나왔던 이런 강력한 규제, 이것들이 결국은 보수 정부에서는 민간 부분,
소주성 대신 기주성으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성장, 복지 이런 것들이 와이노믹스의 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건설, 플랫폼 이와 같이 3대 공약 집중하는 이런 수혜주들, 와이노믹스 수혜주입니다. 거기에 어제 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대응하면서 오늘 수익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화국용이 오늘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상황이 어제 저녁에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끝날 때쯤에 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도 지금 아직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FOMC 정례회의 발표 내일 모레 17일 새벽 3시 30분에 있을 건데요. 이러한 금리 인상 소식까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혼조세를 보입니다.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2%대까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주들이 빠진 이유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2%를 넘어가지고 2.1%대의 금리가 지금 형성돼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났는데요.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또 제기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와 같이 10년물 국채금리도 2.1%대까지 상승하고 있고 지금 내일 러시아의 이 달러 채권 이자 1억 7천만 달러 이 상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일인데요. 루브라로 지금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 디폴트 선언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7회에 걸쳐서 이렇게 미국의 연준이 FED가 7회에 걸쳐서 0.25%씩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빅스텝으로 가던 0.5%대로 가던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이 조금 베이비 스텝으로 0.25%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게 좀 시장에 약간 다소 안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혼조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3달러 선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8% 마이너스 8%대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100달러 밑에 99달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1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던 이 석유 가격 조금 이것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이런 국제유가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협상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봉쇄 수준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도시 봉쇄 수준의 이러한 사태가 나기 때문에 중국발 수요도 좀 석유가 감소할 거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공급을 증가한다. 이런 가능성도 석유 가격의 상승에 진정세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전시도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고요. 상하이도 준 봉쇄 수준의 이러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가 더 많고요. 리스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4일째 30만 명대 연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금주 들어가가지고 이 확진자의 증가세가 급속도로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순에는 최고치를 치고 정점을 치고 이 진정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전쟁과 또 이와 같이 긴축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6월 말까지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 같은 이런 주요 곡물들 수출을 지금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급등세에 기름을 부은 꼴인데요. 오늘은 103달러까지 떨어져 가지고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또 FED의 첫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금주에 있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경제가 침체를 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수출이 저조한 이러한 그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치솟음으로 해가지고요.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또 유가 급등 이런 것들이 FED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인상 효과가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반감되는 결국은 미국 경기가 결국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 압력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요. 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나서는 건데 물가를 잡지 못한 채 경제 성장률만 뒷걸음친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경제 상황 같은데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이 안정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선 이런 염려, 우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공급발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지금을 오일 쇼크라고 3차 오일 쇼크에 거의 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오일 쇼크 당시에 과거 오일 쇼크 당시의 모습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과도한 지금 시장에 공포를 일으켜 가지고요. 매일같이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하락의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거의 뭐 30%가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이러한 그 공포 속에서 또 코로나 감염증에 관련된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서 4명 중 1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정점으로 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방역 규제에 관해서 완화가 굉장히 이르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있는데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이러한 그 면역에 관련해서 자연 면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약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방역을 푸는 게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가운데 지금 방역 해제, 거리두기 완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플랫폼과 관련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과 좀 빅데이터는 조금 상반된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줌인터넷이라든가 또 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 대신정보통신도 그렇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IT 정책과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도 그렇고 인성정보라든가 비트컴퓨터 같은 이러한 원격 의료도 정책으로 또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이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이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캐리소프트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안주와 빅데이터 관련 안철수 관련주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자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안철수의 이러한 그 인수위원장 임명에 관련된 관련주로서 상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요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던 삼부토건, 유니온 머티리얼, HMM, 페노션, 이화공영 이렇게 4종목하고요. 그리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 매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B 사명과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 오늘 관심주로서 또 성공투자 어제도 하락하는 장 가운데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성공투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성공투자했고요. 오늘 화요일도 화이팅해서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좀 이따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는 시간까지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장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